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로 온 중간고사 이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고사까지는 파트 1을 다뤘다면, 자원봉사의 이론적 근거, 이론적 지식에 대한 배경, 이렇게 배웠다면, 두 번째 파트는 자원봉사 활동의 현장입니다. 실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원봉사 활동의 현장인 파트 2는 자원봉사의 활동 분야인 8장, 오늘 할 8장과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인 9장, 호스피스의 자원봉사 활동 10장,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11장,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12장, 그리고 다약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까지 13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 2의 첫 번째인 제8장 자원봉사의 활동 분야로서 자원봉사는 어떤 분야에서 많이 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활동 분야는요, 두 번째 1절과 2절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적인 개발, 자원봉사 활동의 분야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1절에 나와 있고요. 2절은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인 자원봉사자 활동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절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는지, 어떤 분야로 나눠져 있는지부터 볼게요. 자원봉사 활동 분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활동 분야와 내용은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졌고요. 지금 조금 더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 분류를 두 가지로 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책에서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 기준, 어떤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대상자는 보통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의 대상이 되냐? 그럼 보통 취약계층, 봉사가 필요한 계층들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대상자를 본다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그리고 아픈 환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자원봉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아, 어, 시설이나 기관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던 집단적으로 하든지 돌봄을 도와주는 직접 봉사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자 집에 있는 환자를 돌봐주거나 목욕, 식사, 호스피스 활동, 빨래, 청소, 밥 짓기, 설거지, 아이들 돌보기 아니면 아이들을 학습을 지도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취미 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면 임의용 봉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어르신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예. 아니면 청소년들을 선도하거나 교정하고 장애인이 외출할 때 도움을 주거나 장애인이 진료소에 갈 때 병원 동행 등을 도와주는 것들이 모두 직접 봉사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사무봉사인데요. 네, 시설이나 기관에서 사무활동을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재능을 이곳에서 봉사를 해주는 건데요. 보통은 직원을 돕는 활동에 관계되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타이핑을 하거나 서류 문서 정리, 사회복지기관이나 정부 관련 기관을 가면 문서가 어마어마합니다. 중복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데도 에너지랑 시간이 굉장히 많이 써지는데, 요거를 정리만 해줘도 진짜 필요한 일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편물을 처리해 준다던가 아니면 전화를 응답해 주다던가 단순 응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AI가 나와서 조금 더 인력이 덜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관은 조금 더 느린 편이죠. 전화를 응답을 해주거나 시간 약속을 정한다거나 병원의 업무를 보조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 같은 데서도 보조할 수 있겠죠. 그때는 뭐 아주 단순 작업이에요. 거제 접기, 접수 및 안내, 대기실 정돈, 뭐 화단 가꾸기 같은 이런 병원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사무실에 딸린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무봉사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홍보 및 재정 봉사인데요. 이제 시설이나 기관을 유지하거나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이렇게 홍보 및 재정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관 기획을 맡은 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계속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그 기관 운영에 관련되는 활동을 하게 되죠.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제작하거나 뉴스레터를 편집하거나 아니면 대중에서 연설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경우 같은 거를 얘기해서 아니면 자금 모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도와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금을 모집하려면 뭐 바자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결연해가지고 뭐 도움을 준다던가 저번에 미라쌤이 얘기한 것처럼 집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뭐 판매 활동을 하고 그 자금을 뭐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교보금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홍보 및 재정 봉사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정책 결정과 자문봉사인데요. 정책이라는 건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떤 경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이 관계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관련 업무 경력이 있으신 사람들이 은퇴 후에 아니면은 일하는 중이라도 짬을 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정책 결정과 자문봉사겠죠. 그래서 과거의 경영이나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이쪽 기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자문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직책이나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런 분들은 기관위원회 뭐 위원,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자문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운영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봉사 활동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을 통해서 더 같이 많이 발전해 나가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밖에도 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가 이제 스스로 한 자주적인 활동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어느 시설, 기관, 단체에 속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도움이 요긴하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되는 일거리를 찾아서 수고해주는 기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자원봉사의 활동 분야와 내용은 무궁무진해요.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은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활동 분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1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어, 한 번만 하는 거죠. 1회 활동 기회입니다.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선별하는 작업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쉬는 날, 평일에는 나의 일상생활을 하고, 쉬는 날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독거노인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걷기 대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같이 도움을 주는 걷기 대회 돕기. 학교에서 이야기 들려주기, 주택 수리를 돕기, 그리고 공연 안내, 회원 모집 운동 돕기, 헌혈하기, 공원을 위한 어떤 활동, 쓰레기 줍기나 뭐 잡초를 뽑기나 이런 활동, 아니면 도서관 책 찾기 및 돕기 등이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뭔지는 아시죠? 여기 링크 있으니까 현장에서 지금 모시는 분들 같이 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 가족이랑 같이 모금 운동을 조직하거나 과일 따고 야채 뽑기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웃 지도를 통해서 어떤 이웃들이 있고 이분 뭐 도움이 필요한 지도나 이분들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노인을 방문하는 것도 가족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랑 같이 하면 또 좋겠죠. 집에 있는 독거노인을 돕거나 빈곤 가족과 결혼해서 꾸준하게 계속 도와드리는 활동. 그리고 색강이나 해변을 청소하기, 속한 학교를 위해서 모금을
모금 운동을 통해서 도와주는 활동, 공원에서 어떤 활동, 뭐, 쓰레기 줍기나 공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하는 공원에서 활동하기. 그리고 열 번째는 강아지 키우기와 돌보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령자를 위한 활동입니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 옴부즈만은 이제 북유럽에서 나온 단어인데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대리를 하느냐. 보통은 공공기관의 법령상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대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자를 옴부즈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을 위한 대리자 역할이 돼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대표 활동을 해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 주기. 네 번째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 다섯 번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하는 활동. 여섯 번째는 회원을 모집하는 활동. 일곱 번째는 병원에서 활동. 여덟 번째는 공원 돕기 단체에 참여하는 것. 아홉 번째는 정원을 가꾸기. 열 번째는 도서관 돕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체를 위한 활동인데요. 푸드뱅크에서 선별하는, 이게 푸드뱅크라는 단체를 위해서 저희가 거기 가서 뭐 선별도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돕기 걷기 대회 같은 대회에 가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도울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색감과 해변을 청소하는 거고요. 그런 단체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학교를 위한 모금 활동. 겹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죠. 다섯 번째는 무주택자 돕기. 여섯 번째는 주택 수리 돕기. 일곱 번째는 회원 모집 시 전화 받기. 여덟 번째는 공원에서 활동하기. 아홉 번째는 공원길 보수하기. 열 번째는 올림픽 행사 돕기. 11번째는 체육대회 행사 돕기. 이렇게 어떤 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 수원시 세빛 자원봉사 홍보 영상을 잠깐 볼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짧게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아마추어들이 도배나 장판 같은 거 하는 거를 배우셔가지고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자원봉사 동아리처럼 집 수리해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그런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집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 기초생활 수급자신데 한 집에서 한 30년 이상 사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계속 오래 사니까 이 장판이며 벽지며 전부 갈 때가 됐는데도 이사를 안 가니까 갈지 못하고 계속 살아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이셨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준다고 하셔서 신청하고 했고, 그분들이 가가지고, 도배랑 장판을 싹 갈아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조직해서 도와드려도 되고, 아니면 그런 것을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가 하는 활동을 조금 보조하거나 도와줄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청소년들이 집에 있는 독거노인을 돕거나 색강이나 해변을 청소하고 어린 학생이 개별 지도, 학습 지도를 해주거나 집 없는 아동을 돌봐주거나 아니면 박물관에서 뭐 지도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박물관에서 활동하기, 아니면 예술단체 돕기, 병원에서 일하기, 글 읽기 가르치기 등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야외 활동인데요. 밖에서 도시 아동을 위한 자연 탐사, 과일 따고 야채 뽑기, 해변 보호하기, 색강이나 해변 청소하기, 외래식물 뽑아내기, 공원에서 활동하기, 정원 돌보기, 공원 강사로 활동하기, 그리고 공원길 순찰하기 및 보수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 자원봉사 활동 분야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냐 봤을 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첫 번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는 전문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단순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 지원, 이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가셔서 자기가 어떤 기술이나 스킬이 있다면 전문적으로 저희가 자기의 기술과 지식을 이쪽 업무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전문 업무 지원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가 회사에서 기획하거나 행정적으로 이게 좀 뛰어나신 분들은 이런 행사 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협력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이 사회복지 기관에 오는 견학자를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 안내하고 이게 목걸이를 하고 현장 안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재나 교구 개발할 때 참여해서 그것에 뭐 오탈자 수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교재 교구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니터링까지도 도와줄 수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스크랩하는 것, 그리고 언어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자료를 번역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연락 업무도 도와줄 수 있고요. 교육이나 훈련을 보조해주기도 합니다. 서류, 서식을 정리하고 조사 활동을 지원하며 보조하기도 해요. 그리고 뉴스레터를 편집하고 취재하고 발송하고 이런 홍보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요. 자원봉사 상담이나 접수, 모집까지도 도와주는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 업무 지원인데요. 단순한 업무예요. 아주 어렵진 않은. 교육하고 있는 중에 자녀 돌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전문적이진 않아도 이제 돌보는 거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아니면 워드 타이핑을 해주거나, 앨범을 정리하거나, 행사를 안내해주거나, 홍보물을 위해서 편집을 했다면 이것을 발송하고 배포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캠페인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녹음을 해야 된다면 녹음하거나 아니면 그런 인터뷰에 대해서 해주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내나 실외 단체 활동을 돕거나 물품을 구매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이나 비품을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뭐 사진 촬영은 뭐 홍보할 때처럼 예쁜 사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 촬영이 단순 지원 업무에 들어가는 거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스마트폰으로 다들 사진을 잘 찍으셔서, 네. 자, 마지막으로 시설 관리 지원인데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도 시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가서 단순한 시설 관리 지원을 도와줍니다. 게시판을 정리하거나 디스플레이가 엉망이다. 그럼 그걸 또 도와드릴 수 있고요. 시설 장비가 고장 났거나 한다면 유지 보수도 도와줄 수 있겠죠. 전문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내가 전문가라면 시설 관리 쪽에도 조언을 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사가 신체나 언어가 좀 신체 언어 시각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사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가사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 아니면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자활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의 봉사 활동의 예는요, 장애 종류에 따라서 가정생활에 불편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뭐 시각장애인은 시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취사, 친구 및 의료 관리, 보장구 관리, 그리고 심부름, 편지 써주기 등 장애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송화발이 돼주는 거죠. 도와주는 가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기관 재활 서비스 이용하는데요. 장애인별 전문 재활사업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알선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재활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소득활동 이런 거를 서비스 이용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연계되는 가교가 돼준다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여가 활동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주는 거죠. 여가 선용 안내를 해줘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때 참고할 사항은요, 재활사업기관의 사업 내용과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연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흐름이나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안내할 때, 그쵸, 당연하죠. 이용 가능 일시 준비 사항 등 절차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한 후 안내를 해야 이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겠죠. 한번 알려주면 알려주지 않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사 지원 서비스나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봉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이번에 대상자 중심으로 했을 때 직접적으로 해주는 직접 서비스와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간접 서비스로 나뉘을 수 있어요. 직접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으로 나눠서 직접 서비스를 분류해 놨는데요.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으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말벗도 해줄 수 있고, 상담, 뭐 진로 상담도 가능하겠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생활하거나 학습하거나 활동을 지도해 줄 수도 있겠고, 요즘에는 뭐 멘토링 같은 걸또 해가지고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뭐 연결해 주기도 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학습이나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해 주는, 활동 관리, 학습 관리 같은 것도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비행 청소년 등의 보호 관찰을 돕는 보호 관찰 활동이나 아니면 같이 외출하고 여행해주기, 소녀소녀 가장 세대의 가정을 초대해서 같이 생일 축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인데요. 장애인도 뭐 말벗이나 상담을 해주거나 재활훈련을 돕거나 재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안내나 협력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고요. 물리치료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같이 외출하고 여행하고 외출 보조 같은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말벗. 노인 같은 경우는 다른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은 특히나 고독한 환경에 둘러싸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말벗이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신변을 보조해 줍니다. 약해서 주변에 뭐 어떤 위험물이 있거나 아니면 낙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그 개선해 준다던가 이렇게 신변에 관련된 보조 활동, 질병의 간호 활동, 그리고 같이 동반하여 외출하거나 여행을 돕는 활동, 가족의 기능을 제공해서 같이 뭐 찾아뵌다던가 연말연시에 찾아뵌다던가 이런 가족 기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초대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어르신의 여가 시간을 무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보조해 준다던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뭐 거에 관련된 보조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 상담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은 이제 결혼과 자녀 출생 등을 통해서 이제 경력 단절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이 많아서 이런 상담, 특히나 뭐 그냥 여성 말고도 취약 여성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인생 상담,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위한 기술 교육, 그리고 교양 교육, 그리고 자녀를 학습에 대한 도움, 보조 등을 해주고요. 생일 축하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도 봉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면은 또 봉사활동으로 만나서 할 수 있겠죠. 이게 분류가 돼 있어서 종이로 활자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을 보면 그 활동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양하고 세분화되게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거는요, 물품 기부, 근로봉사, 기능봉사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물품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후원하거나 아니면 결연금 같은 걸 기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도서나 기자재, 학습 자료를 기증, 의료나 생활용품을 기증, 그리고 김장 및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도 물품 기부의 일종이죠. 두 번째는 근로봉사인데요. 이제 전문가를 보조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환경 미화를 해주거나 청소 세탁 가사를 보조를 해주거나 시설을 개보수 그리고 조리 식사 배달 행사 보조 및 지원을 해주는 근로봉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능봉사인데요. 도서관은 사서 활동, 점자 번역, 녹음, 법률 상담, 임의용, 그리고 진료 보조, 가전제품 수리가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도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데요. 정서 안정 지원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가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적으로 울타리가 되는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정서 안정 지원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소외감이나 무력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생활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대신에 이제 동거인이나 아니면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런 정서 안전 지원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요. 봉사활동은 뭐 생활을 격려해 주거나 심리적 지지를 해주는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정서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연결해 주는 거죠. 아니면 같이 음악을 감상한다던가 좋은 시 감상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양식을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같이 남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스마트폰만 하지 않고, 뭐, 배드민턴 대회가 있거나 아니면 센터에 있는 어떤 동아리 같은 것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생일 행사도 안내하거나 지원을 하고요. 일상생활의 의욕 보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활동인 거죠. 이것도 멘토링이랑 연결해서 하면 더 연결이 다 돼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친구 및 이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지 기반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안내가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결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관심을 가지고요. 관심을 가져서 친구와 오류 관리 및 보관을 안내해 줍니다. 계속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활동인 거죠. 취사 도구로 관리하는 방법, 음식 만들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연탄이나 전기 사용에 대한 안전을 지도하는 것 등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계속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응급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체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지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응급시 지원하거나 필요할 때 필요사, 아니면 응급 지원이나 얘네들이 필요한 상황 같은 거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의 원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시 어떤 지원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보고 그들에게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요, 음,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이 공공기관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어디 있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건소 같은 곳이 있겠죠.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교육기관, 관공서 등에 가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면은 보건소나 병원 같은 곳 중에서 특히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호스피스.
그리고 호스피스 같은 데 가서 환자를 위문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동행해서 어디를 간다던가 아니면 건강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수 안내, 가족 상담, 병실 안내, 물품 보관, 거주 접기, 붕대 담기, 보건위생 강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요, 안내하거나 대출, 업무 보조, 정리 등을 해줄 수 있고요. 박물관에서도 안내, 상담, 홍보, 그리고 청결 유지 및 업무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요, 약물 예방 교육을 하고, 기능교육, 교재교고 개발, 학습 부진화 지도,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청소년 성교육이나 특별지도 학습을 보조합니다. 관공서에서는요, 산불 예방 감시를 하거나 민원을 접수, 재난을 예방, 그리고 구조 활동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상담, 안내, 업무 보조, 대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따가 교육 이 현장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